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역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외국인들이 수백 발의 폭죽을 터뜨리고 경찰 제재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벌였습니다. 응급차를 막고 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5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사망과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치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숙현 선수가 3년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훈련 일지에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교 시절부터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감독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하루 새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요양시설 노인들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등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주민 20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거용 1주택만 허용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을 제안했습니다.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폭발물이 터져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거 군부대가 관리하던 구역이라 유실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명도 넘고 말았습니다.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미국과 브라질 같은 해외 상황은 말 그대로 고삐가 풀린 것 같습니다. 치료제는 개발되긴 하는 건지, 말라리아 치료제도, 에이즈 치료제도 듣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가 암울한 보고를 내놨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를 찾아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 리조트는 휴양객들로 북적입니다. We've been running 80% occupancy.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 행사까지 겹친 주말,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고삐가 풀린 듯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Florida is one of the biggest U.S. hotspots right now, reporting thousands of new cases on Saturday. 지난 2일 확진자가 처음 10,000명을 넘어선 플로리다주에선 어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CNN은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늘어난 곳이 37개 주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This is getting very, very serious, and we need to take serious steps. I think it emphasizes the point that this is very, very important.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21만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치료제로 평가받던 의약품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때 상황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말라리아 치료제에 이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도 중단됐습니다.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남았지만 세계인이 기다리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국내 확진자는 사흘 연속 6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석 달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방역이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말 그대로 엄중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미국까지 다녀온 20대 여성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디에서 구멍이 났길래 실시간으로 알아내지 못했을까요?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방역당국에 20대 여성 구민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고 알린 건 지난달 16일. 여성은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직원이 이게 앱에 보니까 이게 이탈로 떴던 것 같아요.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급히 위치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국내가 아닌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해 보름 넘게 체류하다 지난달 27일 귀국한 겁니다.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 출국이 금지되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여성은 비자 문제 때문에 급히 미국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뒤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가격리자가 매일 지방자치단체에 건강 상태를 알릴 때 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직원들이 여성의 출국 닷새 뒤에야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파악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방역당국, 출입국 관리당국의 자가격리자 정보 공유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공항에 이제 출입국 관리국에 그 명단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성이 자가격리를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산 해운대에서는 지난밤 외국인 수십 명이 시민 있는 데서 위험하게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그런 것 같다는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수욕장에서 잡느라 말리느라 경찰들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외국인 남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발밑으로 폭죽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달아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도망치던 남성. 결국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힙니다.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어제 저녁 해운대 일대에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민의 신고만 7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고방송을 하고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계속 폭죽을 쏘아댔고 이 과정에서 20대 미군 한 명에게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쏘는 것 같아요. 푸지니까 사람들이 뱉어가지고 고생인 것 같은데. 문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찍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연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인들보다는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스크 착용도 항시 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내국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백사장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 있는데요. 상당수가 마스크를 안 썼고 2m 거리 유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도 있긴 한데 그만큼 더 이제 마스크 착용이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활성화해서 다들 실천을 잘 해주셨으면. 백사장엔 시민들의 양심도 버려졌습니다. 곳곳에는 터뜨리고 남은 폭죽잔해가 쌓여 있고 비닐 같은 쓰레기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일부 시민들의 몰양심에 코로나19 방역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환자가 숨지면서 일이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죠. 이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0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수사의 관건이 될 의료 기록을 제출받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가던 사설 구급차가 접촉사고를 내자 사고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구급차 앞길을 막은 택시 기사. 내가 책임진다고 주고요. 환자 있는 거하고 부딪히고 A로 불러서 보내라고. 환자는 뒤이어 도착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접촉사고 이후 다른 구급차에 올라타기까지 10여 분간 실랑이가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를 엄히 처벌하라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족에게 숨진 환자의 의료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방해로 환자 이송이 늦어진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치료받은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인이 연관성이 있는지 대한의사협회도 보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진 환자가 폐암을 앓는 80대 고령인 만큼 당시 상황이 총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했는지도 쟁점입니다. 택시기사가 응급 환자의 이송을 방해한 책임이 드러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외에 응급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사건 국민청원 참여자가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함께 이 사건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 택시기사를 업무 방해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경찰의 초기 판단은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119 구급차처럼 벌금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 기자가 그냥 살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뜻을 먼저 풀어보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서 그 상대방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됩니다. 고의에 의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해할 의도가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다면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미필적 고의, 택시기사는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했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차에 응급실에 있었어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런 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가로막으면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10분을 일찍 도착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고인의 생전 치료 기록을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서 자문을 받겠다는 것도 이 택시기사가 이송을 늦춘 게 고인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급차가 워낙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는 있거든요. 내가 그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119 구급차는 소방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또 사설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만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보상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촬영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급차를 신속히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0살, 참 꽃다운 나이지만 고 최숙현 선수에게는 괴롭고 아픈 시간이었나 봅니다. 최 선수가 3년 전에 쓴 훈련 일지를 저희 취재진이 들여다봤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귀가 서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아직 청소년일 때부터 가혹행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욕을 밥보다 많이 먹으니 배가 터질 것 같다. 정신병 안 걸리는 사람이 신기할 정도다. 그리고 왜 살까에 이르기까지. 지난 2017년 2월 갓 20살이 된 고 최숙현 선수가 쓴 뉴질랜드 훈련 일지입니다. 일지 곳곳에 최 선수는 고통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 남자 선배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해자들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선배가 잘못하고는 나에게 화풀이를 했다며 정신병에 걸렸냐고 묻는데 안 걸리는 사람이 신기할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김모 감독과 팀 닥터, 선수 2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김 감독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최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본 겁니다. 입장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받아왔고요.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최 선수의 동료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자신들이 당한 가혹행위를 추가로 폭로할 계획입니다. 최 선수의 아버지에게도 자신이 피해자란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명 2017년도에 숙현이가 제일 많이 괴롭히고 그다음에 내가 괴로움 당해갖고. 대한철인3종협회도 내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처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폭력에 길들여지고 그래서 고통받는 선수가 고 최숙현 선수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죠?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음을 용기 있게 폭로한 신유영 선수.
세상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해 1월 체육계 미투에 동참했던 신윤용 씨와 그 오빠이자 삼보 국가대표인 신재용 씨. 1년여 만에 다시 불거진 체육계 인권 유린 문제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비슷한 체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고 더 이거는 아직도 바뀌질 않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감독, 코치뿐 아니라 선배로부터도 폭행을 당해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악습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자기도 그렇게 맞았다, 자기는 더 심했다 이런 식으로 막 보복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남매는 최근의 충격적인 사태에도 체육계의 근본적 변화에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대통령님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냥 끝내야겠다, 여기에서만 명피를 하겠다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생각을 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돼요. 아직도 일부에선 체벌이 당연한 분위기, 어린 선수들의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맞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벌을 당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처음에 말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행동들이 커졌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 코치는 최근 징역 6년 5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긴 싸움을 주변의 도움으로 이겨냈다며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이 풀리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겠죠. 이번엔 실제로 이런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대문 앞까지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 이 집에서 3살배기 어린이가 구출됐습니다. 아이 엄마도 할머니도 학대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지나치지 않은 이웃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1층짜리 주택 대문 앞에 쓰레기 봉투와 잡동사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마당 안에도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이 집에 경찰이 출동한 건 지난 2일 오후 3살짜리 여자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문 앞에는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한데요. 각종 폐품과 종이상자, 쓰레기가 뒤엉켜 골목길을 절반 넘게 막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아이의 가족이 오랫동안 불결한 환경을 방치해왔다고 말합니다. 오래됐죠. 몇 년 됐죠. 돼지우리 살고 알아요. 오죽하면 친구가 2번씩 했겠어요. 엄마만 찾으면 할머니가 때리고 작은 때리고 못 받아서 턱받아 때리고. 하지만 아이 엄마는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저분해가지고 그런 거지 저희 절대로 애기 학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게 혼낸 거지 소리를 지른 적은 없어요. 전문가들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가 제대로 양육되지 못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서 물리적 방임으로 저희가 판단할 가능성이 큰 거죠. 경찰은 아이 엄마와 할머니를 차례로 불러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강 둔치에서 갑자기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낚시하러 갔던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폭발물 지뢰 혹은 탄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한강 하류 김포대교 북단 인근 둔치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7시쯤. 지인들과 낚시하러 온 70대 남성이 먼저 차에서 내려 낚시 장비를 챙기다 화편을 맞았습니다. 네, 술을 찌다 흘리고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 그래가지고 가슴에 파편이 박힌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파편이 주요 장기를 비껴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노란띠가 둘러져 있는데요. 김포대교와 가까운 한강 둔치라 시민과 낚시꾼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군부대가 관리하다가 지난 2014년 철책을 없애고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군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설치해놨던 지뢰 등 폭발물이나 유실된 불발탄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폭탄이 그 불발된 게 떠내려와가지고 유기되어 있을 가능. 경기 부대가 뺏어는 지뢰가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 6.25 전쟁 이후 휴전선 이남에만 130만 개에 이르는 지뢰가 남아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군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사고 현장 주위에 다른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경찰도 수거한 잔해를 정밀 분석해 폭발물 종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이곳, 일본 남부에 있는 규슈 구마모토 지역입니다.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되면서 30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범람한 강물이 사나운 기세로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지역을 연결해주던 다리는 처참히 끊어졌고 주택과 도로까지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다급히 지붕 위로 올라간 주민들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물이 차오른 병원 내부에는 의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공장 근로자들은 일터가 물바다로 변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 逃げますみんな. 일본 규슈 중남부 지역인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 등에 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근 강이 범람해 11개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강 옆에 있던 양로원이 물에 잠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구마모토현은 현재까지 18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16명은 심폐정지가 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악지대인 아시키타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민가를 덮쳐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틀 전 일본 기상청은 200mm 정도의 비를 예보했지만 실제는 7개 지역에서 관측 사상 최대치를 넘는 4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非常に強い雨なので、なかなかこれまでのデータがあまりないようなレベルになっております。今、何時から安全と言える状態では決してないです。 일본의 3대 급류 중 하나로 폭풍천이라고 불린 구마강은 폭이 좁고 가파른 하천으로 홍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人命第一に地元自治体と連携し被害状況の把握 현재 정부는 구마모토 11개 지역 주민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노출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한다는 표시로 동상을 훼손하는 일이 미국을 넘어 유럽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인 인어공주도 봉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항구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 이 동상이 앉아있는 바위에 검은 글씨로 인종차별주의 물고기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작가 안드레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기념해 1913년 만들어진 뒤 대표적 관광자원이 됐지만 인종차별 논란의 표적이 된 겁니다. 동화에선 인종차별 요소가 없지만 디즈니가 제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실사판에 흑인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면서 인어공주의 피부색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1800년대 말 아프리카에서 잔혹한 식민 통치를 한 벨기에의 옛 국왕 레오폴드 2세 동상도 붉은 페인트로 훼손됐습니다. 동상이 철거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qu'on peut comprendre vu l'émotion internationale à propos du racisme anti-noir. 이탈리아의 역사 저술가이자 언론인인 몬타넬리의 동상도 붉은 페인트 세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2살 아프리카 소녀와 결혼해 성노예로 삼은 몬타넬리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Assurdo che si vada contro la gente che ha costruito la storia dell'Italia e comunque la storia in generale.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인종차별 항의 움직임이 유럽 곳곳에서 동상훼손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독립기념일 전야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Our nation is witnessing a merciless campaign to wipe out our history, defame our heroes, erase our values.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해 독립기념일 연설을 이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경기 하남시 전셋값이 최근 매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 수요가 몰렸다는데 홍유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지어진 경기 하남시 구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가 지난달 말 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보다 5천만 원 뛴 겁니다. 최근 3억 원 넘는 전세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금액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미 3억 전에. 근처 신축 아파트는 더 무서운 속도로 전세 가격이 뜁니다. 지난 1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5억 3천만 원의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5억 3천까지 지금 나가고 5억 5천. 다들 세게 부르시긴 한 거지만 이제 이것밖에 없어서 물건이. 지난달 첫째 주 0.55% 오른 하남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돼 마지막 주엔 0.9%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3.67%나 뛴 겁니다. 하남시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3기 신도시 청약을 대기하기 위한 이주 수요가 가장 큰 거라고 보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그 지역에서 2년 넘게 살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많아요. 아주 멀리서도 오세요. 강서나 아니면 파주 이런 데서까지도 오세요. 대기하시겠다 이러고. 전문가들은 6.1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전세 거주를 택하거나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가 늘면서 하남, 고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전세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 부동산 논란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번에도 여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 두 사람이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개발 이익을 비강남권에도 골고루 나눠주자,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예 고위공직자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자 제안했는데요. 물론 실현 가능성도 함께 따져볼 문제겠죠. 강병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 신사옥 GBC 건설 현장입니다. 용적률 완화 대가로 현대차가 서울시에 내놓는 공공기여금이 1조 7,491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기여금은 해당 지자체, GBC의 경우 강남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권에만 독점되어선 안 된다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강남 3구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은 145만 원이지만 비강남권 22개 구는 6만 8천 원에 불과한 만큼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강남이 커진 것이고 개발할 여지가 생겨지니까 또 돈이 또 들어오는 것이고 남아있는 돈이면은 굳이 강남이 다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돈을 이제 그쪽에서 지원을 받던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주거용 1주택 등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백지 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참여정부 대잡이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네, 먼저 국회 예산정책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정권별로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한 자료인데요. 참여정부 5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56.6% 뛰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를, 박근혜 정부는 10.1% 올랐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엔 아파트 값이 24.9%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 현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걸 보니 참여정부 때가 생각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면 오히려 집값이 뛰곤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 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렇죠. 언급해왔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관련 대책도 21번 발표했는데 네. 집값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부동산 거품 빼지 못하면 노무현 대자비가 된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무시한다와 같은 네. 우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뜨거운 뉴스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뭐 이런저런 제안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네. 박 시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공개 저격하며 강남 개발이 공유를 주장했는데요. 이 지사는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뜨거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인데 이게 처음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혈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박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네. 두 사람의 비교되는 행보에 이 지사는 저만 눈에 띄니 박 시장이 억울할 수 있다며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들으면 참 기분이 안 좋을 말인데 다음 대선까지는 20개월 남았죠. 맞습니다. 네, 경쟁은 벌써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대화가 필요해.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의 정당한 지위를 거부하면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총장을 저격했는데요. 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13년이죠.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조 전 장관이 SNS에 불법 부당 행위에 따르지 않는 건 의무라고 적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 말이 바뀌고 있다며 7년 전 자신과 대화해보라고 꼬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 과거 자신의 발언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조국으로 인한 신조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조국스럽다, 조로남불, 조롤해저더,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만대장경, 피노키오조.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얘기한 거는 추미애 장관의 지위가 정당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다음 주쯤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내일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검으로 이 문제를 풀자며 공세도 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자, 민주당이 이걸 받을까요? 이 특검이 추진되게 되면 네. 추미애 장관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 같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에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장만할 참인 분이라면 요새 나온 가격표를 보시고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정가가 90만 원인 최신형 5G 스마트폰이 거의 공짜에 풀리고 있는 건데 무슨 일인지 박정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각종 광고가 눈에 띕니다. 100만 원 넘는 삼성 갤럭시 S20와 갤럭시 노트 10 등 신형 5G 폰도 할인 대상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이동통신사 3사는 공시지원금을 크게 올려 기존 제품 재고 떨이에 나선 겁니다. SEC 같은 경우는 반값으로 주는 거예요? 최근 이동통신사 3사는 LG전자가 상반기 출시한 출고가 90만 원짜리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한 판매점에서 LG의 벨벳폰을 사겠다고 묻자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대리점의 추가 보조금을 넘는 금액까지 할인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해드리면 거의 한 45만 원 정도. 6월에 저희가 해드리면 기가 빵? 기계도 빵을 해드려요. 그 대신 비싼 요금제를 같이 쓰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의 출혈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지난해 4월부터 8월 이동통신사 3사의 불법 보존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북한 학생들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받죠.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놓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북한 응시자들의 토플 성적이 우리보다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실력이 좋아진 걸까요? 유준 기자입니다. When I was little, I still wanted to be a fashion designer. 능숙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9살 어린이.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this? 4 years. 최근 북한 유튜버 평양의 은하를 비롯해 북한 선전물에서는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북한 학생들의 토플 평균 점수는 10년 만에 5점이 올라 남한을 따라잡았습니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초중고 영어 교육을 대폭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는 미국 교육평가원이 인정한 시험 대행기관이 없어 해외에서 토플 시험을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게 불가능하고요. 중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만 북한 주민들의 평균 영어 실력이 높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극소수 고위층의 자녀들 정도만 토플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박병호가 KBO 리그 개인 통산 30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14번째로 값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1대7로 뒤지던 5회, 박병호의 힘껏 친 타구가 좌중간 담장을 넘어갑니다. 시즌 14호 홈런이자 개인 통산 300홈런. 이 홈런으로 박병호는 KBO 리그 14번째로 300홈런 달성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4회 초, 삼성의 선발 투수 최채흥이 송구를 놓치며 끝나야 할 이닝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이닝 종료 후 분위기가 처질 수도 있었지만 외국인 투수 뷰캐넌이 다가와 최채흥에게 장난을 칩니다. 글러브에 구멍이 난 건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번엔 어디서 더 큰 포수 글러브를 가져와 건넵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의 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8회 대량 실점하며 패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NC와 기아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안타까운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1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김선빈이 1루수 강진성 발에 왼쪽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김선빈은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이한 스윙폼으로 낚시꾼 스윙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프로골퍼 최호성이 이번엔 헛스윙 티샷으로 다시 한번 국제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자세를 잡고 크게 티샷을 하는데 정작 공은 날아가질 않습니다. 헛스윙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공 대신 땅을 친 겁니다. 스윙으로 일어난 바람에 공은 바닥에 살포시 떨어집니다. 경기위원들은 논의 끝에 벌타 없이 다시 티샷을 하게 합니다. 티인 구역에서 친 공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벌타를 주지 않는다는 바뀐 규정에 덕을 본 겁니다. 최호성의 헛스윙 티샷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 PGA 투어에 초청을 받으면서 최호성의 개성 넘치는 낚시꾼 스윙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퍼팅할 때 춤을 추는 듯한 동작, 격한 세리머니 등 이제 최호성은 역동적인 골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무대 경력까지 포함하면 통산 5차례 우승. 이번 KPGA 코리아 투어 개막전 1라운드에서는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안전을 위해 부인을 캐디로 영입한 최호성.
와이프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심리적으로 제가 좀 스코어를 잘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성적은 11언더파 공동 39위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도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오후에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또 제주와 남해안에는 다시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제주도는 모레까지 많게는 80mm의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내일 저녁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등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우산을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장마의 영향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는 빨리, 직접,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키기 힘든 게 사실이죠. 어떤 사건이 불거졌을 때마다 아니라고 발뺌하고 석연치 않게 해명하고 빠져나가려고 궁리하고 여론의 동정을 구하고 이런 모습만 자주 접하다 보니까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사과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전 매니저가 제기한 내용이 맞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가족의 일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들어올 매니저에게는 무조건 4대 보험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매니저가 이순재 씨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미안한 일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뉴스가 되는 시대가 씁쓸하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도요, 사과해야 할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는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